모임이 안 돼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동기가 뭐 학점이든 아니면 진짜 뭐 공동체적인 마인드든 간에 이걸 끝까지 놓지 못하는 놈들 한두 놈이 독박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별 과제 마지막에 제출할 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편지가 같이 따라와요. 교수님 애들이 얘네들이랑 쟤네들이랑 싸워가지고요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혼자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 그러니까 쟤네들은 학점 주지 말고 저만 주세요. 이런 편지예요. 21세기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교육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사실은 뭐 서울대 가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협업의 경험들, 소통하는 방법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협업은 그냥 일어나요. 눈빛만 보면 통해요? 네. 덕선이랑 태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협업을 하려면 결국은 소통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이 생각과 내 생각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켜낼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개성과 장점들이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의 올드한 패러다임, 올드 게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피라미드 패러다임에서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가 대한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교실에서 이렇게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실, 학교로 그것들이 서로 교통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바꿔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뒤에 아까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로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네, 미국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대한교육 단체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에요. 아이디어는 Institute for Democratic Education in America의 약자고요. 미국 민주교육 기관 정도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민주주의, 단순히 관람 스포츠가 아니라 참여의 스포츠로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제가 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가. 사실은 대한교육이라는 말이 영어권에서 물론 얼터너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표현도 쓰이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것. 결국은 스스로가 참여해서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삶과 교육과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을 관계 맺음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프리스쿨, 자유로운 학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에 대답하는 우리의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단체가 자기들의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 뭐 주변에서 공동체나 마을에서 다시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예 유튜브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저기 있는 미래학교라는 그 검색어하고요, 아이디어 영어로 IDEA 이렇게 두 개의 검색어를 동시에 넣으시면 아마 제가 올린 태욱하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아이디가 올린 동영상이 뜰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교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것이 우리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한교육 담론 분석이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그 대한교육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제가 연구한 거예요. 제가 언론에 나온 대한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의미하는 대한교육의 의미대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담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아 부적응 대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 중단 7만 명 시대의 대책으로 가장 많은 대한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문제아만 부각되면 안 되니까 대학교에 가서 인성 위주의 체험 위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얘네들이 대학도 잘 가더라. 심지어는 서울대도 가더라. 이게 책으로도 나왔죠. 뭐 대한학교 다닌 누구가 서울대 갔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성공신화. 대학을 못 들어갔으면 그러면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업을 했더라. 요즘 또 이 각하께서 워낙 창의경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뭔가 대학교를 다녔더니 얘네들이 성공했더라. 성공신화로 계속 대한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이제 곁다리로 따라붙는 게 뭐냐면 대한학교 등록금도 비싸고 뭐 귀족교육 시키더라. 이런 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연예인 누구네도 그런 학교에 보내고 재벌집 누구네도 그런 학교에 보내고 걔네들은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승마도 하고 요트도 타고 부럽지 이런 식의 기사들. 혹시 이게 비판 기사인지 약 올리는 기사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기사들이 주로 이 특권 교육과 관련돼서 많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얼마 전에 반짝 떴다가 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대학교들이 좌파 용공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활빈당이라고 하는 극우 단체에서 대학교를 고발을 했어요. 여기서 좌파 용공 친북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고발을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보수 언론에서 받아 쓰죠. 이대로 좋은가. 기사가 그렇게 나가고 나면 사설이 받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소송을 걸죠. 편파보도, 정정보도 요청 이런 걸로 소송을 걸고 소송은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돈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판결이 납니다. 정정에. 그래서 신문에 한 줄 나오죠.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재작년에 이런 일들이 몇 곳에서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크게 터졌었던 게 전남 당진에 있는 늑범학교 사태였었어요. 저도 전문가 진술하러 법정에 갔다 왔고요. 결국은 그 첫 보도였던 동아일보에서 정정보도 했죠.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좌파 이념 교육에 대한 담론들을 막 만들고 있는, 요건 한물 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불씨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이 담론 분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4가지 이 담론 중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들을 보낸 이유가 이 중에 있습니까? 혹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전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온갖 오해와 편견들로 다 뒤집어 씌워지고 있다. 그 부작용은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갈 거냐면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일단 대안학교 나왔다 그러면 저 색안경을 쓰고 우리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교육 특파고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부터 대한교육을 제대로 알고 사람들에게 대한교육을 제대로 알려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편견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 혁신학교, 오디세이 학교, 꿈의 학교를 넘어서 더 많은 공간 속으로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학교를 선택하신 건 단순히 우리 아이 대학교 못 갈 것 같은데 이번에 해볼까?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고 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내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들은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함께 대한교육 운동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질문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가서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식사 하시러 가야 되죠. 저희가 1시에 식사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래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실 분 걸어가시고 차를 이용하시면 차를 타고서 아래로 가시면 되고 1시까지 가시면 되고요.
여기 음료나 이렇게 정수기가 없어서요. 바로 옆 건물에 그 정수기가 있어요. 거기 제가 혹시나 그 개인컵을 가져오신 분들은 하려면 되고 컵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 옆에다 컵을 놨거든요. 그래서 드시고서 이렇게 씻어놓고 거기다 놓으면 됩니다. 그거 질문? 그래요. 질문 있으시면 여기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쌤, 나 이거 어떻게 깼는지 몰라요. 응? 어떻게 깼는지 몰라요. Thank you.